12연기 특강입니다. 12연기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삶의 이야기? 우리가 불교를 말할 때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의 진행 과정 중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다. 부처님은 삶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삶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가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주제가 사실은 이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삶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즉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삶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삶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중에 의해서 중으로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면서도 12연기를 설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삶을 있는 그대로 보아낼 때 비로소 그때 고멸로 이끄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삶의 전개 과정 중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는 삶에 대한 명확한 해석.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고 우리가 12연기라고 표현하는 그 주제거든요. 12연기 특강이라는 게 이제 뭐 어느새 올해가 됐네요. 12연기를 마무리 짓고 1년에 뭐 책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8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제로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주제의 전개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12연기를 통해서 삶에 대한 정확함을 파악하고 이 삶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바르게 알아낼 때 그때 그 문제의 자리에 정확히 대응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고 실천으로 8정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게 바로 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말할 때의 괴로움이라는 게 사성제가 말하는 고성제잖아요.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12연기를 설명하는 게 사성제의 고집성제 이래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괴로움은 해소되는 것일까? 고멸은 실현되는 것일까?
그렇게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의 열반을 제시해주는 이것이 고멸성제가 되고 고집성제 12용기에서 알려지는 그 문제의 자리에 정확히 대응해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그 길과 실천, 이것이 고멸도성제로 제시된 거잖아요. 이게 불교란 말이죠. 고집멸도사성제. 12용기 특강이라는 게 아무튼 그렇게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로 괴로움이 생겨날까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런 주제죠.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알기 위한 것으로의 12용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죠. 작지 않은 시간 우리가 벌써 특강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는 이야기라고 말하려니까 첫째는 사는 자로서의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라는 주제가 선행했고요. 그렇다고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결국은 세상과의 관계가 사는 거니까 나를 알기 이전에 세상을 알지 않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은 무엇냐라는 부분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세상이 무엇인지 먼저 공부하고 이어서 나는 누굴까? 라는 주제를 진행한 거죠. 그랬을 때 나라는 점이 경전에서는 유신이라고도 정의가 되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오취온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정의가 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식과 명색의 그러니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나의 존재가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오온에 대한 집착, 오온을 중심에 두고 내가 정의되는 이런 과정을 나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묶어가지고 12용기를 이해하기 위한 선결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언지 공부를 다 했는데 오온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 게 물론 크게는 그 안에 속한 거지만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로 나를 말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역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말하듯이 오온 가운데서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으로의 이어지는 삶의 주체가 되는 이런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상세히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이것 때문에 오온이라는 공부 주제에 이어가지고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단계의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5가지 측면에서 보자라고 해서 표를 보여드렸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식은 무아다라는 부분, 식이 무아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는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주의 시간을 써가지고 육계라고 하는 개념, 그죠? 지수화풍 공에 식이 함께하는 이 육계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식에 대한 좀 더 확장된 이해에 이어서 윤회라는 측면을 육계와 연결되어서 좀 상세하게 다시 보았죠. 이런 지난주까지 3주간 시간을 써가지고 육계로서 윤회를 돌아보고 또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의 구성이 사실은 육계를 중심에 두고 설명되고 있더라. 나라는 존재가 지수화풍 공식이다 이렇게 설명된다면 산다는 것은 육계로서의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것인데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꺼 하려고 하는 소유가 작용하면 욕계, 이런
그리고 다음 단계적으로 6가지 요소 중에 어느 만큼 경향이 작용하느냐, 집착이 작용하느냐, 이런 것으로 색계, 무색계까지를 다 좀 설명해 봤는데, 이렇게 세상을 육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중요한 공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간 그런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가운데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인식의 특징, 이래 되죠. 자, 교재로 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찌 보면 몇 달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100페이지도 못 갔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상세함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시간이 쌓이니까 벌써 100페이지를 나왔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98페이지 보겠습니다. 3. 인식의 특징.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식의 인식작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 혼자 인식하지 않고 공동의 인식주관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과정의 두 자리에서 두 번의 다른 인식작용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거지만 인식은 혼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삶에는 어차피 12연기, 사는 이야기, 삶의 진행 과정이니까요. 인식이라는 것은 1차 인식과 2차 인식. 1차 인식은 식이 몸과 함께 세상을 인식하는 거고, 2차 인식은 거기서 출산된 식이 수를 대상으로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 인식되는 거. 요 두 가지 부분 우리가 알고 있죠. 첫 번째 인식작용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자리입니다. 전술한 삼켜버림경에서 식은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등 맛을 인식한다고 정의되는데 육외입처의 미입니다. 그리고 관찰경은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이라는 5가지 감각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비구들이요,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몸의 감각기능과 의는 함께해서 육내입처이고, 몸의 감각기능의 참여에 의해 대응하는 색성향 및 촉과 법은 함께해서 육외입처입니다. 이때 무명의 요소는 욕탐인데,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삶의 표면으로 올라오며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자리에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욕탐이란 이름으로 자라나서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간단히 좀 보면, 가슴이 이랬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I, 그러니까 영어로 I, 그러니까 나죠. 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 아스미가 비이동사 1인칭이거든요. 1인칭 현재에서 비이동사 1인칭이니까 am이에요. 그래서 I am이에요. 이제 나는 있다. 그럼 나는 있다라고 하는 요게 뭔가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삶은 인식과 행위다. 그런데 행위는 참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이 되고, 인식은
여기서는 하여간 닦아라는 가공의 과정이죠. 참다는 행위를 그냥 들쳐갖고 갖다 내려주는 거라면 닦아는 인식을 나의 내면에서 가공해가지고 가공의 결과를 행위로 연결하는 거죠. 그때 이 가공의 결과가 뭐죠? 가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화잖아. 이 자기화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네, 그죠. 원래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이든 뭐든 원래는 다 무상무아 이거잖아요. 근데 나의 내면에서 내 마음 요걸 놓고 요건 무상무아 그런 거 아니고 아뜸하니요 항상 하고요. 요렇게 나의 내면의 작용이 원래는 무상하고 무아인 그거를 나여라고 간주해버리는. 그러면 나여라고 간주해버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삶은 내가 사는 거지. 그죠? 원래는 무아로서의 삶의 과정이 있는 건데 내가 되어가지고 아뜸만으로의 내가 살아가는 거. 이런 개념이죠. 바로 요거. 요 자기화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물론 이게 이제 원어로는 마나 이렇게 이제 쓰죠. 마나 그래서 뭐 자만, 아만 이렇게도 쓰죠. 근데 바로 요 마나라는 말이 경전에서는 아스미 마나라고 해서 아스미 나는 있다 라는 자기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그래서 아스미 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식을 가공한다. 가공의 과정에서 원래는 무언데 나는 있어 라는 왜곡, 오류 가운데 삶이 행위로 연결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에 지금 이제 관찰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요 아스미가 있을 때, 아스미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인식작용, 지금 1차 인식 얘기라니까 인식작용을 얘기하는데 그 인식의 행위가 전달되어 올 때 자기화된 행위가 전달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관찰경 이야기는 아스미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이러니까 뭐 중생들의 일반적인 삶이죠. 나는 있다가 사라진 건 언제예요? 글쎄 잠들었을 때 뭐 어떤가? 아라한이 되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죠. 이런 개념 우리가 본다면 아스미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거는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 요거죠. 그럴 때 지금 뭐라 하냐 하면 눈의 감각기능 내지 몸의 감각기능이라는 5가지 감각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이랬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참여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뭔가요? 참여한다. 이거는 뭐 저기 사는 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거니까 안근이 참여한다라는 건 뭐죠?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과 함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안근과 함께. 그럼 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죠? 그 부분이면 그러니까 안식이 안근과 함께라는 이거는 색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죠. 색이라는 대상이 있을 때, 지금 삶에서 색이 대상이 되었을 때를 말할 때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보는 거지.
보이는 대상이 없는데 안식이 안근과 함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은 뭐 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안근이 삶에 참여한다라는 요 얘기만 하면 거기에는 색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변호부님 삶에 참여한다라는 이 얘기는 그거를 함께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각각이니까 성, 향, 미, 촉 요게 각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렇게가 지금 대응해 있는 거거든요. 요 상황을 놓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의는 뭐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의식과 의근 요걸 합해서 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몸과 함께한 식의 상태 요걸 합해서 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죠. 근데 현재 보면 뭐 이거는 뭐 설명하기에 따라 달라요. 요 안근 내지 신근이 있다라고 요렇게 본 상태에서는 의가 있다라는 것은 요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안근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 색을 만난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 작은 의미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섯 가지 감각 기능에다가 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보든 그걸로 인해서 육내입처가 성립했다. 요 얘기를 말해주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요게 안식과 안근이 더해지면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이제 육내입처인 거죠. 그러면 감각 기능이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다섯 가지는 있는 거고 여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법들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색성향 미촉이 요 표현에 의해서 있는 데다가 법이 있으니까 요게 그대로 요내입처가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내입처와 외입처니까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이 생겨난 거예요. 인식작용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관찰경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찰경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것이 인식작용이 있다. 인식작용은 눈이 색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찰경에서는 그와는 다른 한마디 무언가 요 자리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더 있다 하죠? 여기에 예 이렇게 이제 내입처 외입처로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인식 위자라띠를 하는데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려니 이건 무엇일까? 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전을 전체적으로 꿰니까 결론을 말하는 거지만 바로 이거죠. 인식이라는 위자라띠를 하는데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감각 주관과 그러니까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 요거 말고 무언가 있다 라고 하려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그림이 바로 그걸 보여주죠.
참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에 오잖아요. 물론 이건 우리가 이제 뭐 후에 다 내용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인식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내입처와 외입처가 인식의 주관객관이 돼서 보고 알고 듣고 알고 이래 하는 건데, 거기에 참다라는 것이 행위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참여한다. 이거죠. 그런데 요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무명의 요소라고 말을 했거든요. 무명의 요소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에 무언가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참여자의 상태가 무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그건 뭔가요? 행위를 전달하는 것이 참다인데 그냥 참다 자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참다가 무명의 영향을 받았다. 탐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참다 라가라는 이름으로, 참다 라가를 한자로는 마음 심자 없는 욕자에다가 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욕탐이 함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게 그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관찰경에 대한 해석이죠. 바로요 인식의 자리, 요 자리에 이렇게 식과 근이 더해진 것으로의 처가 있고 그거에 상응하는 외입처가 있고, 이 5가지 감각 기능이라는 요 표현으로 물질 영역이, 그러니까 물질 영역에서의 인식작용이 제시되고 거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요 말을 통해서 인식작용에는 내입처라는 인식주관 그리고 외입처라는 인식객관, 거기에 참다라가라는 제2의 인식주관이 있다 라는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내입처는 넘버1 인식주관, 참다라가 요거는 넘버2 인식주관,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개를 묶어서 말하니까 하나의 인식 객관에 대한 공동의 인식 주관이 있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방금 교재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삶의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자주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사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2개의 공동주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요. 또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등 유사한 표현이 많은 경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이 육내입처로서의 의와 지금 삶의 행위자로서의 심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인식작용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 또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의 제어는 사념처 수행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요게 여러분 제가 지금 앞선 설명 없이 그냥 쭉 말을 해서 조금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이게 좀 되새겨 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한 가지를 보자고요. 방금 제가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요거 지금 이제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사념초 수행의 본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 부분을 박보부님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골격을 만든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사념초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요, 뭐 호흡을 주목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만한도 부부님 우리 호흡을 주목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구부정히 앉아가지고 호흡을 주목하자 이렇게는 안 하죠. 호흡을 주목하자라고 하려면 뭐 대념적용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뭐 이래 하잖아요. 사념초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몸을 바르게 자세를 잡고 호흡을 보는 일을 하잖아요. 요거를 표현하자면 이게 뼈대를 바르게 하자. 몸을 바르게 세우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아팅까뜨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수행용어로 보면 아티라는 단어가 뼈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골격을 갖추고 골격을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자세를 갖추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몸을 바로 세우고 나오면 수행할 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호흡이라는 그 대상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흡 하나를 주목하자라는 요게 뭔가요? 자의하는 거죠. 호흡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는 요거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 공기가 들고 나면서 콧구멍 주변, 인중, 요 한 점, 내가 지정하는 한 점에 공기가 들면서 공기 알갱이가 닿은 흔적을 주는 거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내 인중 여기에 공기가 닿았다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공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잖아. 공기가 나갈 때 나가는 공기가 여기에 닿았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르고 공기가 들고 나면서 피부에 닿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피부에 공기 알갱이가 닿았다. 들어가는 쪽으로 닿았다. 나가는 쪽으로 닿았다. 요렇게 아는 그게 뭐냐 하면 색성형 미촉법 중에 촉이잖아요. 요 촉에 대해서 촉을 대상으로 신식이 신근과 함께 그 촉을 주목하는 게 뭐예요? 혹의 자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라는 요 자의라는 말은 바로 신이 촉을, 달리 말하면 신식이 신근을 접점으로 촉을 주목하는 것,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이 뭐냐 하면 모든 힘을 집중한다 이랬어요. 자의는 만호라는 마음이 공기에, 호흡에 주목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심을 집중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심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자의라는 거하고는 지금 다르게 쓰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경전대로 수행하기, 이 출발 자리라고 말을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게 12연기적으로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거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쉼을 집중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수행에는 한순간을 설명하는 거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글쎄 골격을 만들자 하니까 몸을 바로 세우자 이건 하겠어. 자의라고 하는 마음에 적용하고 쉼이라고 하는 쉼에 집중이라는 마음에 적용하고 이 두 개가 설명이 잘 안 되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자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신내입처가 그죠? 신내입처가 촉외입처를 붙잡는 거 요거 자의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쉼을 집중하자라는 요거는 이 상태로서는 달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게 뭐예요? 우리 이 찬다라가를 어떻게 계속 표현하나요? 이게 바로 이 찬다라가가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순환 구조로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찬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온 거요? 라고 보니까 행위를 싣고 오는데 그 행위라는 게 뭐냐? 딱가 안에서 가공된 결과가 행위하고 실려오는 거잖아. 이 딱가 안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잖아요. 그러면 쉼이 가공되어서 가래라고 하는 오염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무상한 무아인 쉼이 아니고 자아여라고 하는 게 자기화잖아요. 아스리 그죠? 그렇게 이 마음을 나라고 자기화한 상태로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러한 행위의 주체로서의 쉼이 딱가 안에서 생겨난 쉼이 이러한 행위 과정을 통해서 인식까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금 삶의 행위자 지금 삶의 행위자인 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제 지금 경에서 말하는 자 뼈대를 만들자 몸을 고추 재우자 자세를 바르게 잡고 이제 호흡이 남기는 그 촉을 그 다음을 신식기 신근을 접종으로 주목하자 자의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 호흡을 자의하는 이 마음, 이 인식의 상태가 나는 지금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네? 무슨 소리가 들리네라는 거 뭐죠? 신이, 즉 신식이 신근을 접점으로 촉을 붙잡고 있어야 이게 수행하는 거잖아. 무슨 소리가 들리네? 그거는 이 순간 신으로서 촉을 붙잡고 있던 상태를 버리고 이 식이 이근과 함께 소리를 주목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행하면서 말하는 호흡 붙잡고 있는데 호흡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놓쳤구나 라고 사띠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내 마음이 몸과 함께 호흡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 듣느라고 내 마음이 귀와 함께 소리를 듣고 있구나 라고 어떡하라고요? 발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김법부님 사띠의 의미 우리 정확히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띠해가지고 아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은 안이비설신의 중에 신으로 그죠? 신식이 신근과 함께 촉을 붙잡는 요런 자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놓쳤구나. 지금 내가 이 식이 이근과 함께 소리를 주목한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상태로 가버렸구나 라고 나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게 사띠잖아. 그죠? 그렇게 발견해가지고는 틀렸어. 야 지금은 나 호흡 수행하는 중이요. 호흡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말하는 호흡 수행의, 그러니까 산음조 수행의 본질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하려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몸을 고쳐 세워야 한다. 몸의 이야기죠. 그리고는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주목한다. 자극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역할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내 입처가 어떤 상태로 어떤 외 입처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그거 발견하고 되돌리고 하는 아따삐 잠바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호흡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마음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음작용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요거죠. 지금 삶의 행위자 심. 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무명의 요소 해가지고 찬다, 찬다라가 찢다, 심이 자기화되어가지고 오는 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몸을 고추세우고 자의하고 온 심을 집중해서 라고 수행을 설명하는 뭐 여기서 이제 법을 들으라고 되어 있죠. 법을 들을 때도 그렇게 집중된 상태에서 들어야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로 법을 전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집중된 삼매 상태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이 그대로 전승이 되는 거잖아.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자리 인식에는 외입처라고 하는 하나의 주관 그리고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공동의 인식 주관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있어요. 이거 안일이설신의 내입처라는 거, 뭐 특히 약간 식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건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가 노버부님 우리 지난번에 순환고리가 몇 개가 있다 이거 보았죠? 순환고리 3개가 있다라는 거 보았죠? 그 순환고리 중에 지금 요게 지금 뭔가요? 행위가 참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되는 요거 작은 순환고리죠. 또 있는 순환고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행위에서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상의 잠재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으로 딱가의 가공 과정에 상으로 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식이 머문다. 식의 머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머문 식이 일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재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그리고 작은 순환고리, 3개의 순환고리 입장에서 보면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보면 세상을 만나는데 색성향 미척법 세상을 만나는데 2개의 공동주관이 있어서 하나의 공동주관은 큰 순환고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 표현 써야 되는 거죠? 누적된 식. 누적된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앙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는 게 다 누적된 거란 말이에요. 식온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융내입처가 의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 주관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작은 순환고리로 이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누적 아니에요. 그죠? 누적이라는 개념은 머문식이 쌓이는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여기는 분명히 누적되기 이전에 작은 순환고리가 빠져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 개념에서 보면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이 몸 일단 배제하고 누적된 시기,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육내입죠.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한 요 내가 누적과는 누적되지 않은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과 함께, 그죠? 누적된 것인 의가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과 함께 외입죠. 즉 세상을 대상으로 감각하는 그것이 인식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세 가지 순환고리를 활용한 이제 설명을 계속하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 개의 순환고리 중에 큰 순환고리를 통해서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한 의라는 마음이 작은 순환고리로 작용하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과 공동의 인식 주관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대상이 된 외입처를 인식한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좀 전체적인 그림만 좀 그릴 수 있으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런 세 개의 순환고리라는 부분이 아직 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으면 요 표현이 좀 어려울 텐데,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극복해야지 공부를 통해서 극복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법우님들이 보여주신 반응을 보면 늘 그래요.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메커니즘이 머리에 그려져요.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머리에 메커니즘이 딱 그려지는 순간 공부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이라는 게. 부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한 삶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면 이제 경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삶의 과정 중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런 메커니즘이 머리에서 그려질 때까지의 과정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복 설명하는 일이고, 법우님들께서는 그 설명 과정을 통하고 또 경전을 직접 보는 일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나 이렇게 메커니즘이 특히 요 세 가지 순환고리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들어오면 공부는 아주 쉬워져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세 가지 순환고리 중에 순환고리 두 개가 묶여가지고 1차 인식, 내입처가 외입처를 만나는 여기에 심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첫 번째 인식 과정을 설명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그만큼이 이제 지금 교재에서 설명한 겁니다. 특히 약간 그 마지막 읽은 거, 이렇게 첫 번째 인식작용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 또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의 제어는 사념처 수행의 본질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뒤에 수행 이야기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요 부분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이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일을 하는 거라는 이 측면 놓치지 마시고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식작용은 첫 번째 인식작용의 결과로 출산된 식과 수의 자리입니다. 교리문답의 큰 경은 벗이여 식이라고 하는데 벗이여 어떻게 식이라고 불립니까?
벗이요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하여 벗이요 식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인식합니까? 즐거움이라고 인식하고 괴로움이라고 인식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고 인식합니다. 벗이요 인식한다 인식한다고 하여 벗이요 식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여 인식의 대상이 락고 불고불락의 수로 지시됩니다. 또한 벗이요 상이라고 불립니다. 벗이요 어떻게 상이라고 불립니까? 벗이요 함께한다, 상한다 라고 하여 벗이요 상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함께합니까? 파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노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빨간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하얀색을 함께 알기도 합니다. 벗이요 함께한다, 상한다 라고 하여 벗이요 상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여 함께하는 역할자, 예를 들면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넣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경우로의 상을 정의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벗이요 수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은 결합된 것입니까? 또는 개별적인 것입니까?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고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벗이요 수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은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고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들은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고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식과 수 그리고 상이 한자리에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요 이야기 관찰경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이라면 이제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또 하나의 인식작용에 대해서 정말 상세한 설명을 해주죠. 자, 이제 삶은 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네이처가 무명의 요소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죠? 식을 새끼친다. 우리 요거는 말을 좀 줄이느라고 출산된 식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했죠. 출산된 식, 요 개념 뭔가요? 자, 요 식 우리가 이건 출산된 식 이렇게 부른 거예요. 출산된 식, 요 개념은 어떤 말과 상대가 되는 거죠? 출산된이란 말과 상대가 되는 표현 뭐가 있나요? 그거죠. 노부부님 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누적된이라는 말하고 출산된이란 말이 이게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님 요 개념 아주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이 요 부분이 명확히 그러니까 큰 순환고리에 의해서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몸과 함께 대상을 보았더니 거기서 식이 출산되어서 아기를 낳았어. 요 얘기잖아요. 이럴 때 이게 누적된 거,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이 무더기로의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주목한 대상을 알았다라고 하는, 대상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알려진 알미라고 하는 것의 마음으로의 존재 상태, 요렇게 말하는 거니까 무더기로 있는 것이 지금 보고 알았어 라는 한 알갱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된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입처를 구성하는 누적된 식과 상대되는 그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산된 식도 마찬가지 6가지가 있는 거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달리 말하면
누적된 것으로의 안식이 안근, 몸과 함께,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누적된 것으로의 안식이 몸인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인식했어요. 인식할 때 심이,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왔어요. 그래서 안식이 생겼어요. 요 얘기죠. 마찬가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식이 생겼어요. 육식이죠. 뭐 기본적으로 하여간 세상을 만난다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만난 세상이 무언지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을 새기친다. 그래서 요거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다. 마음이 마음을 새끼친다. 마음이 마음을 새끼를 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상태로 있지 않고, 그죠? 누적된 곳으로 내 마음이 알갱이 하나를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쌓아서 나를 변화하는, 이런 변화하는 곳으로의 마음, 연기된 식, 이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출산된 식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지 않으면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이 출발을 못하죠. 요 개념.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보고 아는데 그 아는 것이 마음이요. 그 알려진 그게 마음이요. 단지 알미 아니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래. 그게 부처님의 설명이요.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식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요 생겨난 식과 관련해서 부처님은 또 특별한 설명을 하나 하죠. 이게 동시적이다, 이거죠. 변법부님 보고서 한순간 이전에 보았던 변법부님을 내가 한순간 이전에 본 그 대상이 변법부님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변법부님이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상태란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보는 자하고 보이는 대상하고 보는 대상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생겨난 식하고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동시에 있으니까 보는 자, 보이는 자, 그리고 아는 것으로의 식이 동시다,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예,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난다. 삼사화합, 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은 요새도 뭐 대부분 불교학자들도 이거를 근경식 삼사화합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뭐 얼마 전에도 하여간 뭐 그런 대화를 좀 했을 때에 아니 그게 그거 아니요? 라고 물을 때 그것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소? 라고 대답할 때 반문을 할 때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이 그냥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외워서 알듯이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삼사가 화합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는 자로의 그러니까 누적된 식과 몸이 함께한 보는 자인 내입처하고 보이는 대상인 외입처하고,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 새로이 부처님이 혁명적으로 선언하는 새로이 새끼 쳐진 것으로의 식,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요 표현이 분명히 법부님 그런 거예요. 한순간 이전에 본 변법부님을 아는 것이 식이 아니고 보는 자인 내가 보이는 자인 법부님을 지금 아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변법부님을 변법부님이라고 인식해야 아는 요게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는 자인 해피스님, 보이는 자인 변법부님, 변법부님이라고 아는 새끼 젖은 식, 출산된 식,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난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이전 거라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이건 3, 4화합 촉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촉에 의해서 경전은 수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수는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의 느낌으로 경험된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뭐 여기서 3, 4와 촉을 말하면서 삶에 대한 이해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 3, 4가 화합했다라고 해서 왜 거기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될까? 이런 질문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우리 식이 머물 때에 이 머무는 식의 몸통은 삶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몸통에 속성이 있는데 의도와 기대다,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경전이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뒤에 좀 더 명확히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이 함께 만나는데 그때 이 내입처인 식이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좀 뒤에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나 분명히 삶의 전개는 왜 이렇게 순서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요거 뭐 나는 일단은 좀 지우겠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이제 그림이 하나 다시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 수라는 것이 있고 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이 요 자리에 또 같이 그려지죠. 그거 뭔가요? 잠재순환고리로 행위에 의해서 잠재된 것이 쌓여 있는 거죠. 요런 그림을 놓고 방금 이제 그 교리분답의 큰경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식이라고 합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누적된 것이냐 출산된 것이냐 이 구분이 있어야만 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오온 공부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 뭐 상겨버림경 이쪽에서는 식이라는 것이 왜 식입니까? 위전한디 인식한다 해서 식입니다. 무엇을 인식합니까? 단맛이다 쓴맛이다 짠맛이다 해가지고 이 외입처를 가지고 인식의 대상을 설명했다고요. 근데 지금 교리문답의 큰경우에서는 식을 말하면서 왜 식입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하는데 외입처를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즐겁다고 괴롭다고 불고불락이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인식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작용을 말해주잖아요. 이때에 두 개의 인식작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지 못하면 뭔 경전이 여기서 말하는 거랑 저기서 말하는 게 달라?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 충돌이 생기는 거죠. 니까야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두 개의 경이 똑같은 식의 역할을, 그러니까 식의 역할을 똑같이 인식한다라고 말하면서
인식의 대상을 달리 설명하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는 어때요? 아, 인식의 자리가 두 군데구나. 이걸 알아내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창의적으로 경전을 꿰어내는 거죠. 이런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아니 어떤 경우에서는 외입체를 인식한다고, 어떤 경우에서는 수를 인식한다고 하면 이걸 뭐 어떻게 보란 얘기야? 이래 되겠죠. 그러나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오히려 삶을 설명하는 그림이 명확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이, 왜 식입니까? 하니까 수, 느낌을 인식하기 때문에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상을 같이 말해줬죠. 그리고 이 상을 왜 상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 저기 오온 공부에서 다 한 거죠. 산자나띠, 산자나띠. 알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가 뭔가요? 바로 공동의 인식 주관으로 참여합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상에서 바로 이 산자나띠가 이런 위드라는 의미를 가지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상을 인식이라고 보고, 상이 인식이기 때문에 상 앞에서 식이 인식한다는 것은 그냥 눈앞에 뭐가 있다고 알아채는 거고, 상에 가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식이 이렇게 누적된 식이 인식해서 하는 역할하고, 출산된 식이 인식하는 두 번째 역할에 자리하고, 이런 부분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그건 식 자체도 잘못 보고 상 자체도 잘못 보고, 오늘 잘못 보니까 나를 잘못 보고, 뭐 이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경전에 대해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다 경전대로 하는 거니까 경전대로 하는 것을 자리를 잡아주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식이라는 게 공동의 인식 주관이 있어서 하나의 인식 객관을 인식했다. 여기서도 그렇게 보니까 위자나띠, 인식하는 자로의 식이 있고, 산자나띠, 그죠? 이 식이 위자나띠 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하여간 우리가 그림을 뭐 좀 간단히 그리려니까 그런 거고, 식이 위자나띠 하는데 상이 공동의 주관으로 산자나띠 한다. 이거 뭐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어려울 게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경전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어떤 선입 과정 때문에 이걸 다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런 거야. 식이 위자나띠 하는데 상이 산자나띠로서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하고, 공동의 객관은 수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놓고 식이다, 상이다 하고, 그 다음에 수와 상과 식이라는 것은 결합된 것이냐, 개별적인 것이냐,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경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수한 것을 상하고, 그죠? 그 마지막에 그렇죠? 이렇게 삼사합촉해서 경험된 것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그 공동주관의 참여 상태에서 식이 인식한다 라고 해서 인식의 과정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요거 1차 인식, 요거 2차 인식,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요 과정이 지금 설명된 바에 의하면 어때요? 우리 지금 이제 교재에서 읽은 거, 그 인식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인식의 특징 한 가지는 뭔가요? 인식을 누가 독단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공동의 주관이 있다. 그래서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주목하는 자의라는 한 가지에다가 자의하는 너 혼자 할 수는 없어. 지금 누적된 거 아니라 지금 삶의 행위자인 나도 있어 라고 심히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요런 공동의 인식 주관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인식작용이 두 군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거 하나만이 아니야 라는 부분을 교리문답의 큰경을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해 보니까, 아, 이렇게 누적된 것으로의 의와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함께 해가지고 식을 새끼치면 요 출산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역시 두 개의 주관이 함께해서 수라는 하나의 객관을 인식한다. 그런데 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인식작용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동의 주관이 있다. 하나는 두 군데서 인식작용이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말하면서 식은 무하다라는 거 우리가 간단히 보았고, 육계라는 입장 교리를 통해서 윤회라든가 세상의 구성 이렇게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식에 대한 이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식은 인식하는 건데, 이런 인식작용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네. 질문이 있는데, 네. 2차 인식 작용에서 출산된 식이 나와서 2차 인식에 참여를 할 때, 네. 수와 상이 생기려고 하면 초계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삼사화합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응? 식이 1차 인식에서 삼사화합은 H, 식이 합쳐서 삼사화합이 돼가 촉이 생겼는데, 네. 2차 인식 자리에서 네. 출산된 식하고, 그러면 H가 상대가 되는 네. 그 삼사화합이 있어야 수상사가 생긴다고 우리가 아니죠. 아닙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부분은요. 분명히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기고 촉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알고 보는 요 과정으로 촉이 나왔고, 촉은 만약에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자면, 경이 어디선가 이 다음 자리 어디에 촉이라는 게 두 번째 촉이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두 번째 촉이 있진 않다고요. 촉은 오직 여기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그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인데요. 다음 주에 참 법원님 못 오시잖아. 일단 하여간 촉은, 삼사화합 촉은요, 인식하기 때문에 촉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1차 인식에서 알고 경험하는, 요 알고 경험하는 중간에 촉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촉이 2차 인식에서 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차 인식에서도 촉과 자기가 있어야 연결이 되고. 아니죠. 자의라는 거는 여기 1차 인식에서 누적된 식이 하는 일이고, 공동주관이 있고, 2차 인식에 오면 식은 그런 어떤 과정 없이 그냥 식 자체가 수를 상과 함께 분별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시간 되는 대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 일단 두고 이렇게 놓고 보면요. 두 번의 인식 주관이 두 번의 인식 작용이 진행되는 동안에 순환고리 세 개는 다 참여를 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차 인식을 하는 데는 작은 순환고리 하고 큰 순환고리가 작용을 했죠. 그래서 큰 순환고리를 통해서 누적된 식하고 작은 순환고리에서 오는 심하고 두 개가 함께 해가지고 그 인식작용을 진행했죠. 그리고는 그 큰 순환고리와 작은 순환고리가 함께 해서 만든 식이잖아요.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함께 해서 만든 식이 함께 생긴 수를 2차 인식, 또 다시 인식하는데 여기에선 누구와 함께 해요? 바로 잠재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를 통해 가지고 잠재되어 쌓여 있는 상이 참여해 가지고 2차 인식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두 번의 인식작용을 위해서 세 개의 순환고리가 다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순환고리로 구성된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온 공부를 하면서 그걸 얘기했던 거죠. 이 세 개의 순환고리가 모두 행위로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행위 중간에 작은 순환고리가 가고 행위의 결과가 잠재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이 삶의 중심이다. 업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죠. 자, 그렇게 두 번의 인식작용이 각각 두 개의 공동주관으로서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이제 인식의 특징을 일단 보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으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요 과정을 보면 수를 상이 참여한 가운데의 식이 위자와 같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명과 탐과 진이 이제 수에 대한 알무로 생겨난 거죠. 여기 식은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무명과 탐 또는 진이라는 것은 수에 대한 알무로 생겨났고, 그리고 이게 각각의 그 몸통이 되는 알미죠.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암이라는 1차 인식의 결과의 몸통, 2차 인식의 결과의 몸통,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암, 지고 원어로는 내하나가 되죠. 그리고 식이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듯이 1차 인식, 2차 인식 포괄된 인식의 결과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이라고요. 그리고 이 심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먹는다. 이건 이전에 우리 번역으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결정적으로
난뒤 즐김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즐김이 생겨났을 때 여기서 가래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화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뭐 행위가 진행된 거죠. 자, 이럴 때에 가래 따나 요거는 난디 라가 사가 같다 라고 해서 난디라는 거 즐김하고 라가 탐하고가 함께 한 거죠. 그러면 요 상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처음에 식이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이라는 마음이 요런 요건 이제 1차 인식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식이 2차 인식을 거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식에다가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식 그리고 탐이 한 개 된 거죠.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탐으로 말한 거니까. 그래서 식과 탐이라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요 상태를 심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심이 그냥 있질 않고 요게 이제 사실은 병법부님 말씀하신 생겨난 것과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데 촉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인식 과정에서 그랬는데 여기 인식 지나가지고 심이 만들어진 이후 식이 만들어진 이후 수가 되는 데는 촉이 있었고 심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촉과는 다른 것이 있다고요. 뭐가 있냐 하면 요게 있잖아. 심이 어떤 일을 하죠.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음이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런 차이가 있냐 하면 식은 원래 인식하는 마음이잖아요. 심은 뭐냐 하면 행위하는 마음이거든. 각각 식과 심이 역할이 다른 거니까 그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몸통으로는 식에다가 탐이 늘어난 건데 그 상태 에다가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음이라는 내적인 행위, 아직 몸과 만나기 이전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심의 행위죠.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난디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요 심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써주면 식과 탐이라고요. 그리고 요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요거를 애라고 부른 거죠. 요거 사실은 이제 병법부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침 제가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던 거라서 요렇게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났을 때는 그 대상을 경험한다라는 이건 그냥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 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본대로 설명한 거니까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난 다음에는 3, 4와 촉해가지고 수라는 것이 함께 생겨나더라. 대상을 알고는 촉해서 경험하는 데까지가 1차 인식이더라. 이래 된 거고. 그러면 2차 인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2차 인식을 하면 위자나티 2차 인식을 하면 이게 말하기에 따라서 탐이라는 것이 있고 심이라는 게 있고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요 개념
식에서 탐이 생겨나면 그게 그대로 심이잖아. 여기 탐이 있다라는 요거는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거지만 사실은 탐이 있다.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이 생겼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심이란 말이야. 그죠?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 무엇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지. 사실은 2차 인식에도 탐이 생겼어. 탐이 만들어졌어. 하면 그 상태는 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심이 생긴 거나 2차 인식에서 탐이 생겼다라는 말 자체는 그대로 심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인식에서는 식이 생긴 상태에서 삼사화합 촉이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수가 생겼는데 2차 인식에서는 어찌 될까? 그 부분이 보인 거예요. 보세요. 우선은 2차 인식은 식이 수를 대상으로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된 요게 첫 번째 결과죠. 그죠? 누적된 식이 출산된 식을 만든 것과 같이 출산된 식이 심을 만들어버린 거야. 몸집을 부풀려서. 예. 그러니까 상과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러지. 상과 함께 심을 만든 거야. 그죠? 탐이 생겼다는 게. 심을 만들었고 1차 인식에서는 그 과정에 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가 함께 만들어지는데 2차 인식 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첫째로 심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과정이 촉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인식 과정에서는 촉을 해가지고 수가 만들어지지만 심은 행위자니까 행위하는 데서는 촉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 거예요. 어떻게? 심의 내적인 행위.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내적인 행위. 심의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가래가 되어서 그 밖에 가서 행위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잖아. 가래가 되기 이전 요 과정은 심이 아직 몸과 만나지 않은 닦아내면의 내적인 상태에서 자기 행위를 하는 거라고. 이게 뭘로? 수에 대해서 이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 알았어, 내가 붙잡을게, 동의하고, 그래, 즐거운 느낌아, 너 좋다라고 맞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요게 심의 행위자로서의 최초 행위, 내적인 행위라. 인식 과정, 그러니까 식의 입장에서는 촉이라고 하는 함께 만나서 경험한다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 이제 심은 누적된 식에서 생겨난 식은 그랬는데 출산된 식에서 생겨난 심은 삼사와 촉하지 않고 이거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를 한다고. 그런데 아직 닦아 밖으로 나오지 않은 내면의 영역이 있으니까 내면의 영역에서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먹는다라는 내면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내면의 행위를 통해서 난디를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서 보세요. 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대로 심이죠. 그죠? 이걸 펼쳐놔서 그렇지. 식이 탐을 만들었어 하는 것은 탐이 만들어진 그 상태가 그대로 심이잖아. 마찬가지로 심이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먹는다라는 요 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난디를 만들었죠. 난디를 만드는 요 상태가 뭘까요? 난디를 만든 요 상태가 그대로 N인 거예요. 난디라는 게 있지만 난디라는 것으로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니까 심이 됐거든. 그러한 심이 난디를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그대로 심이 된 거고, 난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대로 애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1차 인식은 결과로
뭐 이렇게 이제 볼까요? 1차 인식은 결과로 식과 촉에 의한 수 두 가지를 만들잖아요. 요 식과 수 거기에 이제 산이 함께한 요 상태 2차 인식에서는 탐이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심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촉 대신에 동의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난디가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가래가 됐죠. 1차 인식에서는 식과 수를 만들고 2차 인식에서는 심과 애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요게 조금 어렵죠. 요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제 요게 뭐 요래해가지고 어쨌든 요래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라는 것이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고 그게 큰 순환고리도 가고 작은 순환고리도 해서 1차 인식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죠. 어려운 주제라서 오늘 더 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요 부분을 다음 번에는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한 장 미리 그리든지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요게 질문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원래 제가 요 부분을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 부분을 진행하기가 참 많이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확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이 부분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요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요거 한번 보았었죠.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런 찢다의 내적인 행위, 내적인 작용이 있으면 비유하자면 요거 어떤 비유, 어디에 비유했었죠? 두 가지로 비유가 있었죠. 그렇죠. 물속에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는데 위에서 낚시꾼은 낚시바늘을 탁 들이웠다고. 그랬더니 낚시바늘에 지렁이가 하나 탁 물고기의 눈으로는 지렁이가 춤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났다 하고 가서 딱 문다고.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물고기는 지렁이를 먹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낚시바늘을 삼켰잖아. 그걸로 인해서 경전의 표현에 의하면 지렁이는 낚시꾼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건 뭐 좀 다른 데서 다르게 비유된 거지만 유사한 비유가 뭐냐 하면 사슴이 산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사슴의 뛰어다니는 길목을 지켜본 사냥꾼이 나무 아래에다가 올가미를 하나 탁 설치해놨다고요? 그거 못 보고 사슴은 뛰어가다가 올가미 안으로 모가지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사냥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역으로 말하면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사냥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런 낚시의 비유, 사슴의 비유로 비유되는 게 어디냐 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음. 이게 보면 변보부님 사실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삼사화합 촉이라는 게 이걸로 수상사가 전개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촉처라고 해서 내입처, 외입처와 대등하게 처라는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이런 촉이 중요한데 이만큼 자 인식에서는 식이라는 게 출산되어 가지고 그 중요한 촉이라는 토대에서 수를 만들어 가지고
삶의 다음 과정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2차 인식에서는 어떻느냐라고 하니 2차 인식에서는 힘을 만들고는 촉 대신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촉 대신에 바로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먹음. 달리 말하면 낚시를 무는 행위. 낚시를 무는 행위. 자, 삼사와 촉은 내가 함께 있으려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식이 생겨나면 자동적으로 삼사와 합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는 저절로 생겨난다고? 근데 여기는 행위의 영역에 오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뭐 이게 뭐 어떤 뭐 얘기를 하든지 그냥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심이 낚싯바늘 안 물면 되잖아. 그죠? 낚싯바늘 안 물면 되는데 어쨌든 그게 탐 때문에 물었든 진 때문에 물었든 치 때문에 물었든 그죠? 어쨌든 자기가 문 거라고. 그죠? 이게 뭐 아니 그 낚싯바늘을 낚시꾼이 없었으면 물고기가 안 물었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지금 정해져 있는 현실은 뭐냐 하면 낚시꾼이 낚시를 들이우고 있다고. 그 상황에서는 무는 자는 그게 뭐 무슨 이유가 됐든 그죠? 무슨 이유 이렇게 말하는 게 중생들의 영역은 지옥도 있지만 비상비비상천에 높은 하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비상비비상천까지도 아주 작은 바늘일진 몰라도 문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바늘을 물었느냐라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물은 거는 자기가 물은 거라고. 이게 바로 촉의 자리를 찢다에서는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내적의 행위, 낚시바늘을 무는 그 행위가 촉대진 자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난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가래라고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마음이 된 거죠. 요런 상태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심이라는 마음이 식에다가 한쪽 옆에 탑을 붙이니까 심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난디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난디를 붙이면 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때 어쨌든 요거는 보면 식이라는 마음이 탐과 난디와 함께 한 거야. 그래서 난디라가 사하 같다 따나 이래 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은 식과 탐이라고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잖아요. 식과 탐이라는 심 요거 하나로 본다고. 그리고 난디가 또 있죠. 이제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 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심이라는 요 마음은 식과 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난디가 다음 상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마무리로 보면 좋겠어요. 탐하고 난디라는 요거를 심의 입장에서 요거 잘 한번 들어보셔요. 심, 찢다라는 마음의 입장에서 탐하고 난디를 어차피 같이 있는 건데 어떻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찢다의 입장에서 탐은 어떤 거고 난디는 어떤 걸까? 이렇게 말하면 범법부님 난디를 하니까 탐이 생기는 건 그거는 이제 순환 구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요 상황에서 법부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좀 이해되셔요?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안과 밖의 문제가 있어요. 안과 밖의 문제.
그래, 변법부님. 그러면 심의 입장에서 탐은 아내 것인가요? 밖의 것인가요? 아내 거. 노법부님. 심, 찌따의 입장에서 난디는 아내 것인가요? 밖의 것인가요? 밖에 걸 보고 느끼는 게. 아니, 그 개념 말고 지금 이제 심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심이 난디를 만들어서 함께 하니까 가래가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생겨나는 쪽을 설명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심은 식과 탐이야. 그리고 거기에 난디가 붙어 있어. 이런 존재하는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이제 변법부님은 탐은 찌따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난디는 안과 밖 이렇게 보자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아니 그냥 생긴 대로 보지 뭐. 생긴 대로 보면요. 아니 진짜 생긴 대로예요. 심이 이거잖아요. 이 심이 요게 심인데 심 안에 일부는 식이고 일부는 탐이잖아. 그러니까 탐은 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은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하고 식이 2차 인식에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몸집이 커진 상태를 심이다 이러니까 탐은 그죠? 심이라고 하는 커진 몸집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나의 내면 얘기야. 심의 내면에 있는 거야. 근데 난디는 뭐냐 하면 심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그대로 심으로 있으면서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붙인 거야. 옷 하나 입은 거와 같은 거지 뭐, 그죠? 밖에 거야. 분명히 난디는 생긴 그대로 탐은 안에 있는 거고 난디는 밖에 거라고요. 물론 이 밖에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가래라고 말할 때는 가래의 입장에서는 탐도 난디도 다 안에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래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가래 안에 탐도 들어있고 난디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인식해서 탐을 만든 것도 가래 안에 있고 탐 때문에 만들어진 찌따가 낚싯바늘을 물어가지고 난디를 만드는 그것도 가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래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 경전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가래 안에 탐도 있고 난디도 있다. 탐과 난디라는 두 가지 오염원이 함께 식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는 상태. 이게 가래다 이렇게 보고 경전을 보면 되는데, 근데 사실 또 이제 많은 경우에 경전은 심의 입장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따까 이야기할 때도 계속 여기다가 선을 긋잖아요. 여기다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고 요 이후는 심이 행위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을 계속 구분해야 하잖아요. 수행이 여기 심의 행위 이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는 사념초의 완성 과정이고 심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제어하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영역이고 하여간 가래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가래가 되기 이전 심을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수행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표현하자면 지금 삶의 행위자인 가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삶의 행위자를 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에 심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구나. 우선 보면 생겨나는 과정이 어쨌든 심이 되었어. 찌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낚싯바늘을 물어버렸어. 요게 문제예요.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난디를 만드는 요 과정.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하여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찢다의 입장에서는 밖의 일이에요. 그죠? 찢다가 닦으라는 내면에서 행위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만들어진 찢다가 무언가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밖의 일이야, 그죠? 살다 보면 그 밖의 일의 영역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찢다의 입장에서 탐은 찢다의 내면에 있거든. 안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밖에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그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탐이라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다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찢다 안에 거 안에 있는 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찢다 밖에서 진행되는 이 낚싯바늘을 무는 그 행위를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염호이탐 소멸의 과정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게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요번에 이제 이 과정 오늘 수업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렇게 찢다를 기준으로 안의 것이냐 밖의 것이냐 라는 요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해보는 것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에 대한 답을 주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설명드렸고, 이제 그럼 다음 주 계속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요거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찢다의 바깥 이야기 행위가 이게 가래로도 왔다가 이렇게 순환고리를 타고 연결되어 오겠죠. 이제 많은 경전들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색성향 미촉 법을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딱 하나의 경에서,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의 38번 가래멸진의 큰 경에서는 수를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딱가 안에서 수가 대상이 되는 이야기고, 그러나 또 삶의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찢다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찢다의 행위의 출발을 구성하는 요거 낚싯바늘을 물은 상태, 낚싯바늘을 물은 상태에서 색성향 미촉법의 인식작용에 참여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색성향 미촉법을 니미따로 만들어버리는 색상, 그죠? 니미따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외입처를 인식하는데 탐이 오염 상태라는 거예요. 탐진치와 함께 오니까 니미따가 되잖아요. 탐진치와 함께 오는 그 오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을 동의하고 맞이하고 즐겨 먹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그 부분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니미따 이 부분은 1차 인식 영역에 속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니미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찢다가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먹는다라는 요거. 그러니까 찢다의 안의 이야기 아니라 밖의 이야기의 출발. 그것이 실려가지고 인식에 참여하는 요런 이야기를 해야 인식에 대한, 그래서 니미따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 니미따를 뭐 코 밑에 니미따를 띄워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경이 말하는 니미따는 바로 이렇게 찢다가 오염된 상태로 작은 순환고리로 참여를 할 때 외입처가 왜곡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니미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개의 인식 과정이 있는데 이게 세 개의 순환고리가 복합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오늘은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좀 꺼내봤어요.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두 가지. 자, 식의 이해의 확장의 세 번째 주제는 인식의 특성이다.
인식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인식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동 주관에 의한 인식작용이 삶의 두 군데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말하자면 이제 병보부님 질문하신 것과 연결되지만 그 인식이 그러니까 이거죠. 알고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는 것까지 가서 경험하는 중간에 촉이 있었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2차 인식에서는 인식의 결과로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되면 그때의 촉 대신에 이건 이제 삶의 영역이 삶의 전개가 그런 거니까 촉 대신에 낚싯바늘을 무는 그 작용을 심의해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런 따지면 구조적으로는 어떤 공통성을 보여주죠. 요런 부분 오늘 좀 대략적인 설명한 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 부분을 조금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